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 질환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근거를 다룬 논문을 찾아보고 과연 어떤 치료가 어떤 질병에 효과적인지 한번 질환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널도 척추외과학회 저널이고 연세대학교에서 작성된 논문이고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요추질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은 차별화가 안 돼 있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증상 호전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이 저자들은 이 각 질환별로 치료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해부학적 생리적 근거. 그래서 소염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엔세이드, 이게 요추 질환에서 통증 및 염증 완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허리 및 방사통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결국은 이 단기간에는 허리 통증에는 효과적이나 퇴행성 변화의 진행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고요. 마약성 진통제나 가바펜틴 계통의 약도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척추 질환에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견인 치료죠. 척추 사이에 전단력을 가해서 음압을 걸어주고 인대 신현을 해서 추간판을 원위치로 돌린다, 이런 개념에 출발하는데 이것도 허리 통증의 견인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없고요. 단일 처치가 아닌 여러 가지 같이 했기 때문에 과연 견인 치료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도 찾기는 어렵다라고 있습니다. 단기에서는 조금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최근에는 이 스테로이드 없이 국소마취제나 식염수만 써서도 경막의 주사가 효과적이다 해서 굳이 스테로이드 쓰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가 신경이성 파행에 단기적으로는 유의하게 효과가 있으나 스테로이드 쓰는 것이 추가적으로는 이득이 없다는 면에서 일단 주사 치료는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굳이 스테로이드는 넣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질환별로 이제 그레이드 A가 가장 그 논문에 뒷받침이 많이 된 거고 B가 어느 정도, C는 약간 좀 부적합한 거고 I도 이제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이 질환별로 보게 되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도 약 자체는 확실한 에비던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요법도 그렇고 도수치료는 그레이드 C 정도로 평가가 됐고요. 단기간에 효과 있는 거는 이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단기간에 이제 12개월까지는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의 추간판 탈출증 효과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B고, 그리고 효과 감소하는 것도 B고, 결국은 이게 주사라든지 단기간 효과 외에는 나머지는 검증된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근력마비 있는 경우 수술을 서둘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6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들에게 수술 없이 비술치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40%는 이제 그런 걸 받다가도 통증 때문에 결국 수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미 증후군,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응급 감압술이 필요한데 대부분 신경 압박에 의해서 마비가 있는 경우는 6주 내에 80%, 6개월에는 90% 회복을 보이니까 아마 운동기능 저하로는 응급수술 필요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수술과 관련해서는 술전 마비의 발생 그리고 마비 후 수술 후 발생까지 기간도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마비가 오거나 그 마미청증을 오게 되면 수술을 빨리 시행하는데 이 논문 저자들은 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조기 수술은 대부분 마비보다는 이제 환자분이 통증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고 특히나 디스크가 흘러내려 나오는 경우보다는 쌓여서 신경을 계속 압박하는 경우가 이제 보존치료 효과가 없어서 대부분 수술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자연치료가 되고요. 6주 이내 70% 보존되고
통증이 심하면 6주까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없는, 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수술로 이제 마비 없이 통증이 심할 경우 수술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중증도 이하는 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없고 70% 현상 유지, 15% 악화되는데 주사, 약물, 운동치료, 도수치료는 크게 에비던스가 없고 대신 경막의 스테로이드도 여기서는 단기간에 효과가 B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가 해부학적으로 뭐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전혀 호전된 경우 뒷받침해 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추간판 탈출증과는 달리 그 협착증에서는 비수술굴에서 그저 그렇게 효과를 못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MR상 보면은 그 측면 횡단면에서 꽉 막힌 경우는 대부분 보존 치료가 효과가 없고 수술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경증과 보통의 협착에서는 주사가 좀 효과적이나 MRI상 꽉 막혀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근력 약화인 경우는 조속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주사도 효과가 없고 나머지 보존 치료 효과가 없고 대부분 수술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고, 특히나 협부형 전방전이증 역시 수술이 더 좋다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그 부작용,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퇴행성 측만이 이제 있는 경우, 고령, 신경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파행이 심하거나 마미 증후군, 근력 약화인 경우인데, 대부분 보존 치료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오히려 수술의 이득을 감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그 효과 없는 장기간 비수술 치료는 수술적인 그런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약물을 오래 드시면 사망률 증가도 있고 마약성도 유압술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비용이 낮은 듯 하지만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가 장기간을 보게 되면 더 비용적인 분면이 더 개선적이라 돼 있고, 신경 차단술도 영국에서 보면 초기 치료 7년간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정도를 추정했을 때 비수술적 치료 비용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수술 전에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환자분의 경과도 안 좋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간판 탈출증은 자연 치료가 양호하고 단기적인 통증 방법 정도 인정되고, 나머지 재발성, 디스크, 인접 분절 디스크 이런 것들은 비수술적 치료 지침이 없고요. 협착증은 70%는 현상 유지하는데 중증도 이상의 협착증에서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고 차라리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전이증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랑 척추 전방 전이증은 비수술적 치료 효과 크기가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것이 조금 경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있습니다. 제 결론을 터서 요약을 하자면, 디스크는 6주 보존 치료하고 경과 좀 대부분 지켜보고 차단술이 중간에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협착증은 너무 오랜 보존 치료하게 되면 치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통한 감압술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분리증, 전이증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결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 질환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환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치료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런지에 대한 판단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